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RPC, WSDL, 프로토버퍼, 그다음에 gRPC를 소개하는 겁니다. 원격 서비스 호출 기술이고요. RPC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RPC란 좀 전통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를 요즘에는 어떻게 바꿔 쓰고 있는지 대표적인 방식이 SOAP 그리고 gRPC, 프로토버퍼를 이용한 gRPC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SOAP과 gRPC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RPC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RPC는 어떻게 동작되는지, 또 SOAP은 무엇인지, 또 프로토버퍼는 무엇인지, 또 gRPC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나 프로세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인데 전통적으로는 그 리모트 프로시저 컬을 할 때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원격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정하였었어요. 비트 첫 번째 건 무엇인지 두 번째 비트는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보내면 개발자는 실제로는 로컬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타고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혹은 서비스에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그 프로그램에 호출된 결과들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RPC라고 합니다. 근데 이 RPC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계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계약을 만드는 부분들을 이제 스톱 혹은 프락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서버가 일방적으로 보내준다든지 혹은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의 특히 이제 네 가지 형태의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PC는 원격 서버에 있는 함수를 마치 로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R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PC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 서버 안에 있는 서비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내 계약에 따라서 호출하면 그 계약된 결과들이 어떤 데이터 구조를 타고 흘러가서 서버 쪽에 있는 프락시나 스톱 쪽에서 그 결과를 해석한 뒤에 실제 서비스를 호출해주는 과정인데 옛날에는 이제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 계약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XML이라든지 JSON이라든지 또 프로토버퍼 같은 이런 특별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톱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통역을 해주는 거죠. 클라이언트 스톱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는 데이터를 내 특정 패턴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서버 쪽은 그렇게 해서 받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OAP이라는 말은 Simple Object Application Protocol이라고 하는데 이 SOAP이라는 SOAP이라는 프로토콜은 그 계약서를 만들 때 WSDL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WSDL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말의 준말인데 SOAP이라는 RPC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웹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웹 서비스의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WSDL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gRPC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gRPC, 구글에 G자를 붙여서 씁니다. 그 gRPC는 .proto라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그 계약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그러면 주로 이제 SOAP을 부를 때 웹 서비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는 이제 뭐 제이슨을 넣어서도 많이 하고 또 REST 서비스를 할 때도 XML이나 제이슨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PC를 호출할 때 클라이언트 코드가 스톱에 관련된 코드를 보내주면 그 중간에서
그 프락시 혹은 스톱 코드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 형태로 인코딩을 해줍니다. 파라미터들을 JSON 폼에서 맞춘다든지 XML 폼에서 맞춘다든지 맞춰주고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또 서버가 받게 되면 반대로 디코딩 방식으로 이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서버 쪽에서 호출되어야 하는 변수에 할당되는지 다 만들어주고 그 결과를 호출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OAP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 버퍼, gRPC 부분이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할 거야 라고 해주면 그거를 XML이나 JSON 형태로 다 바꿔주고 전송해주고 또 서버단에서 그걸 받아서 서비스로 다 처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함수로 호출해주는 그런 구조가 gRPC 구조입니다. 또 SOAP 구조입니다. 그래서 SOAP은 이 RPC를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SOAP은 웹 서비스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SOAP을 뭐라고 부르냐면 HTTP 더하기 XML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SOAP은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웹 서비스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SDL은 이 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 이 서비스 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이걸 정의해 주는 게 WSDL입니다. 그래서 WSDL을 통해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같은 표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입사 막 했을 때 그 온비프라고 하는 그 CCTV 관련된 표준 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CCTV 관련된 표준 규약은 이 SOAP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WSDL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WSDL 표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면 그 표준만 가지고 또 다른 벤더들이 똑같은 프로토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SOAP의 구성 방식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AP은 WSDL은 웹 서비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HTTP 더하기 XML입니다. 그래서 XML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XML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이제 WSDL 이 메시지 규약을 WSD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키마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테이블을 가지는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웹 서비스에서도 스키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지, 어떤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SOAP과 WSDL은 RPC를 기반으로 웹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표준 계약 체계입니다. 좀 말이 이렇게 겉도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따가 그 샘플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SOAP은 HTTP 더하기 XML이다. 그리고 웹 서비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명해주는 랭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설명해주는 랭귀지는 XML 기반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같은 메시지, 같은 오퍼레이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명세서가 WSDL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 전통적인 C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 너가 써. 이렇게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 헤더 파일이 필요하죠. 그 헤더 파일 안에는 스트럭처라든지 데이터 타입 선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헤더 파일이 필요하고 그 헤더 파일 안에는 어떤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쓰면 어떤 파라미터를 보내고 리턴 값이 뭐 불리안인지 스트럭처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헤더 파일들이 이제 OOP 개념으로 클래스처럼 적용될 수도 있죠. SOAP은 WSDL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요. 타입스라는 항목에다가 나는 이거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 이 변수는 뭘 의미하고 있고
이건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타입이라는 부분에다 쭉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라는 부분은 이 함수의 이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리퀘스트야. 그리고 파라미터는 뭐야. 이건 리스폰스야. 이거는 파라미터는 뭐고 리턴은 뭐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청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어떤 대답이 갈 거야를 정의해주는 부분이 포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C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맞겠죠. 데이터 타입이 있고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그리고 메소드들은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데 이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게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메소드들이 여러 개들 묶여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물건 가격을 조회하는 웹 서비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안에는 어떤 물품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격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클래스에서 제공한다면 포트 타입 안에다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쭉 묶어놔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클래스다라고 묶어주는 게 바인딩이고, 그 바인딩을 묶어서 이게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서비스를 해줘 라고 정의해 놓는 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치 웹 서비스를 위한 헤더 파일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게 WSDL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조가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요청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리고 어떤 요청과 어떤 응답이 하나로 묶여 있는지, 어떤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가는지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 클래스들을 쭉 묶어서 서비스해줄 주소들을 정의하는 것. 그게 이제 WSDL입니다. 그래서 WSDL은 데이터 타입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 열어보면 이게 어떤 스트럭처들을 주고받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들, 어떤 요청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알아야 하고, 포트 타입, 그래서 이게 어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매핑되는지, 메소드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놓으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예제를 보면 나는 이제 그로서리 아이템을 찾고 싶어. 그래서 파라미터는 텀이라는 걸 쓸 건데 파라미터의 타입은 스트링이야. 그리고 내가 보내는 메시지는 getTerm request야.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으로는 getTerm response라고 메시지를 정의하는 거죠. 내가 이런 돌려주는 데이터는 value야. 그리고 스트링 타입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의 메소드를 정의한 겁니다. getTerm이라는 메소드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input은 getTerm request이고 response는 getTerm response야.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묶어서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C++의 헤더 파일처럼 그렇게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소드들을 묶어놓으면 이제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타입 안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오퍼레이션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메시지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 메시지들은 사용하는 타입들이 스키마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의 유형을 보면 원웨이가 있어요. 요청만 받고 응답은 없는 거.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 주로 이제 일반적인 거죠. 요청을 받고 응답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솔리시트 리스폰스. 서버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서버가 보내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에 해당되고요. 예. 내가 이제 로그아웃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원웨이 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은 주로 이제 알림을 보낼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웹 서비스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에서 이미 겪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가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호출 방식이에요. 웹 서비스는 한 번 보내고 한 번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웹 서비스 같은 경우 한 번 보내고 한 번 받았는데 요즘은 HTTP2가 되면서 한 번 보내고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뭐 여기 웹 서비스를 개발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작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폴링을 한다든지 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가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입니다. 하나를 보내고 하나를 받는 거죠. 그래서 포트 타입에서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풋과 아웃풋을 묶어서 하나의 메소드를 만드는 게 이제 바인딩이고, 이 바인딩할 때 이제 이렇게 글로서리 아이템즈, 그다음에 이거는 도큐멘트 타입이고, 트랜스포트는 여기로 정의가 되어 있고, 소브 액션은 여기가 이제 엔드포인트 주소예요. 그다음에 이거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리터럴이라고 써 있는데, 리터럴은 일반적인 그냥 플레인 텍스트 같은 스트럭처들이 그냥 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코딩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코디드 타입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WSD를 정리해 보면 그 WSD는 우리가 C 헤더 프로그램하고 C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고, 웹 서비스를 위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메시지, 통신 방송, 통신 방식, 접속 위치 등을 XML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WSD를 정의하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 WSD를 컴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소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파일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단넷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면 이 WSD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C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든지 C#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든지 C++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클라이언트 코드와 서버 코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코딩만 하면 실제 통신에 들어가는 XML은 나는 몰라도 되는 거죠. 다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gRPC인데요. gRPC는 처음에 나왔을 때 프로토콜 버퍼라는 말로 나왔고요.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프로토콜 버퍼는 줄여서 프로토 버퍼라고 부르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업이 XML 기반이라면 프로토 버퍼는 JSON 기반입니다. 그래서 프로토 버퍼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직렬화해서 시리얼라이징해서 보내주는 방식의 데이터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는 XML, JSON과 달리 보통 바이너리로 그 안에 인코딩이 돼서 갑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인코딩을 풀면 이제 그게 제이슨 형태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근데 XML이 쓰기가 어려워요. 이 구조들을 이해를 맞춰서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고 스트릭트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 슬래시 하나만 잘못 써도 오류가 납니다. 반면에 구글 프로토버퍼는 굉장히 쉬워요. 그 정의하는 방법도 쉽고 만드는 방법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저 프로토라는 걸 하나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프로토 버퍼 프로토콜 버전 3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유저라는 패키지로 사용할 거야. 그리고 요청하는 메시지는 유저 리퀘스트야. 우리 메시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유저 리퀘스트를 쓸 거고 그 안에는 유저 아이디를 스트링으로 쓸 거야. 그리고 유저 스트링 아이디는 1번이야. 이게 번호예요. 그래서 이걸 호출하면 1번 파라미터는 유저 아이디고 스트링 타입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응답은 유저 리스폰스인데 스트링 타입의 네임이 1번으로 오고 인트 32로 에이지 나이가 오는데 그게 파라미터의 두 번째 거야. 이게 다 정의한 거예요. 데이터 타입도 한 번에 다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다 정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우리 똑같은 내용이에요. C++ 헤더 라이브러리처럼 수업도 그랬지만 이 프로토버퍼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유저 서비스인데 유저 리퀘스트를 받으면 유저 리스폰스를 돌려주는 거야. RPC 방식으로. 이게 답니다. 이러면 이제
gRPC 프로토콜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gRPC, 이 프로토라는 파일을 프로톡이라는 EXE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즈용도 있고, 뭐 리눅스용도 있고,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면 돼요. 저는 이제 빌드를 한번 해봤는데, 빌드는 좀 잘 안 돼요. 근데 다운받으면 EXE 타입으로 윈도우즈용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눅스용은 리눅스 버전용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프로톡 C++,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스켈레톤 코드가 안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프로토 파일을 주면, 좀 전에 유저 프로토였지만, 뭐 마이 서비스 프로토 해갖고 이 프로토 파일을 주면 이런 스켈레톤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유저 리퀘스트, 유저 리스폰스, 그리고 유저 아이디와 네임,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스켈레톤 코드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이것도 이제 예제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는데, 그 프로토 버퍼 안에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C++ 타입인데, 뭐가 생기냐면 내 프로토 버퍼 gRPC pb.헤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pb.헤더 파일이 내가 만드는 파일이 아니라 프로톡이 다 만들어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톡이 다 만들어주는 파일 안에다가 gRPC 서버 빌더, 이게 이제 gRPC가 제공해주는 서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쓰면 그냥 서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리스닝하는 포트 번호, 어드레스, 그리고 그 빌더에다가 내 서비스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 함수가 불려요. 그리고 내가 처리해서 그 메시지에 응답을 보내면 서버가 알아서 보내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호거든요. 1번, 2번, 3번. 근데 이게 필드 번호가 꼬였다. 내가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할 거야. 그러면 이 뒤에다 써야 돼요. 앞에 걸 쓰면 이제 꼬입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토버퍼 사용할 때는 내용이 번호를 잘 매겨줘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뭐 프로토버퍼 1.0이나 2.0 때는 앞에 요 안에다가 뭘 쓰는 게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아이디 있고 네임은 있는데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 앞에 옵셔널 뭐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리피트가 될 때는 내가 유저의 또 다른 정보들을 여기다 넣으면 스트럭처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럭처드 구조는 또 옵션을 주면 옵셔널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내용들을 이 필드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프로토 버퍼 안에다가 잘 정의해 놓으면 그걸 해석하고 함수의 데이터 적당하게 호출해주고 변수를 할당해주는 거는 다 프로톡이 만들어주는 샘플 스켈레톤 코드가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RPC를 사용하면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gRPC는 RPC 프레임워크입니다. 나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짤 텐데 서버가 어떻게 호출하는지 프로토 버퍼만 가지고 있으면 짤 수가 있는 거죠. 그 짜는 것도 서버를 내가 뭐 리스닝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스톱 안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프로토버퍼로 생성한 코드 안에서 클라이언트도 쌓을 수 있고 서버도 만들 수 있습니다. gRPC 호출 방식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OAP하고 비슷해요. 유너리 오퍼레이션. 요청한 게 응답한 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서버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스트리밍, 바이디렉셔널 스트리밍. 이게 재밌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OAP 같은 경우에 한 번 보내고 뭐 여러 번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렸었는데 gRPC는 기본적으로 HTTP2 위에서 돌아요. 우리가 이제 HTTP1 그러면 완전 옛날 초기 HTTP 프로토콜이거든요. 한 번 보내고 받고 그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고 뭐 이런 게 HTTP 1.0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HTTP 1.1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HTTP 1.1은
HTTP 1.0하고 큰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이제 멀티파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에 데이터를 작게 쪼개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HTTP 처음에 1.0은 모든 데이터가 HTML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HTTP 1.1로 가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쪼개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HTTP2는 지금으로서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구글이 제안을 하고 이제 HTTP2가 표준이 됐는데 HTTP2에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멀티플렉싱이랑 푸싱 기능이 있어요. 내가 HTTP 페이지를 읽을 때 미리 이미지만 읽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HTTP2 멀티플렉싱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자스처럼 폴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한번 요청하면 데이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스트리밍으로. 또 계속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내가 요청을 gRPC를 통해서 한 번만 했는데 가령 우리가 하는 게 뭐 철도형 과제 중에 gRPC 통해서 시스템의 상태, CPU, 메모리, 뭐 이 상태, 네트워크 상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서버 스트리밍을 통해서 한 번 요청하고 계속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은 세션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때 이렇게 나는 이게 매트릭 리퀘스트, 매트릭 리스폰스 CPU와 메모리를 계속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스트림 서버 매트릭, 컬렉트 에이전트 매트릭, 인터랙티브 챗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만들면 한 번 리퀘스트 보내고 계속 받거나 나는 여러 개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하나의 대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양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SOAP하고 gRPC 둘 다 리모트 프로시저 컬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SOAP은 웹 서비스에서 사용합니다. 웹 서비스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gRPC는 웹 서비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gRPC가 나온 배경 중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같은 것들은 아주 작은 단위의 서비스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을 통신하는데도 프로토코프를 많이 사용하고 인터널 시스템에서 인터체인지, 데이터 인터체인지 할 때도 gRPC 프로토코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다른 구성 안에서 통신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랭귀지가 서로 다른데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나는 C샵이고 저기는 C++이야. 나는 자바고 저기는 C++이야. 이럴 때 gRPC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도 합니다. gRPC와 SOAP을 비교해보면 계약 문서를 만드는 방법은 SOAP은 WSDL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지고요. 프로토버프는 프로토라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메시지 형식은 XML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토버퍼 바이너리이고 그 안에 인터널로는 제이슨을 이용해서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송은 주로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HTTP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HTTP2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HTTP2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관여치 않아도 됩니다. 안에서 다 통신해 주기 때문에. 가독성은 XML이라 중간에서 캡처를 한 다음에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프로토버퍼는 그 프로토를 보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만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강점은 표준이고 보안 확장 레거시 연계하는 데는 수업이 좋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라든지 내부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gRPC 프로토버퍼가 좋습니다. 웹 서비스는 뭐 표준화하는 데서는 웹 서비스를 수업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비프 같은 것들이 이제 표준 서비스이고
웹속 쪽에는 UDDI라고 해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표준 문서야. 이렇게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UDDI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프로토버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간 통신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라는 기술은 뭐냐? 다른 시스템의 함수를 마치 로컬에 있는 것처럼 호출하는 기능인데 그걸 구현했던 방식은 옛날에는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거나 혹은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만들거나 혹은 그 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호출해주는 UDP, TCP 패킷을 트랜스포트 레이어 아래 그 위에 단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썼었는데 그걸 표준화하는 방식의 언어들이 생겼고 그 중에 하나가 SOAP, 그 다음에 WSDL, 그 다음에 프로토버퍼, gRPC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SOAP은 HTTP 더하기 XML로 만들어진 웹 서비스 기반의 프로토콜이고 WSDL은 그런 웹 서비스를 정의해주는 표준 계약서이다. 프로토버퍼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메시지, 데이터 타입, 그리고 직렬화를 지원하는 표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파일 혹은 프로토콜이라고 말할 수 있고 gRPC는 그거를 프로토버퍼를 이용해서 서버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OAP, C++ 같은 경우에는 지소업이 굉장히 유일해요. 네. 그래서 WSDL 파일을 놓고 지소업에다 놓고 지소업 컴파일을 하게 되면 C++ 파일 또는 C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스켈레톤 코드를 가지고 내가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돼요. 또 C샵에서는 그 서비스 유틸이라는 게 제공이 돼서 이걸 이용해서 안넷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C++ 쪽을 많이 해서 G소업을 많이 썼었는데 C샵 .NET 프레임워크에 있는 서비스 유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그 오류를 못 찾아주는 반면에 얘는 오류를 좀 찾아주더라고요. WSDL을 잘못 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버퍼에는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점 프로토버퍼를 컴파일하는 게 프로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설치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들이 이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 프로토버퍼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 문서 안에 들어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시지, 필드 넘버, 이넘, 리피티드, 뭐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아까 메시지 보셨죠? 그 다음에 필드, 번호 넘버 1, 2, 3, 1번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 중에 내가 이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넘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레이처럼 여러 개가 반복돼. 그럼 리피티드. 그 다음에 이 구조들 중에서 하나만 나와. 그럼 원 오브 등을 정의하는 방법들이 이 문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gRPC 기본 개념 여기 들어있는데요. 옛날에는 요것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 gRPC C++ 튜토리얼 이 안에 보면 예제 프로그램들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헬로 월드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에 요거 설치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복잡한 프로토를 쓰지 않는다면 이 부분만 읽고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WSDL은 공부해야 되는데 gRPC는 공부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예. gRPC 과제에서 gRPC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